안녕하세요. 부산 현대미술관 기록영사 최영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영사라고 하는 직업 혹은 직렬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술관 쪽에서는 아키비스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카이브라고 하면 박물관 쪽에서는 사료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이런 기록으로 어떠한 공동체적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미래 사회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제가 활동의 바깥에서 기록으로 감각하기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 기관을 먼저 소개를 드려야 이러한 저희들의 활동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속의 두 번째 공립미술관입니다. 서부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울숙도라고 하는 천연기념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철새 도래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당연하게 의제가 자연, 그리고 또 서부산 지역의 문화적인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고, 기존의 시립미술관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뉴미디어 중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동시대 미술, 뉴미디어 미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단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박물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통적인 뮤지엄 기능은 계속 되고 있죠. 제가 지금 박미법에서 가지고 온 기능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계속 되고 있고, 또 특정 시대나 혹은 지역사회의 요구, 아니면은 뭔가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강조되는 기능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대적 의제라고 하면 사실 주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성이라거나 자연, 인간 이런 것들은 주제 중심적으로 계속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한다거나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활동의 바깥에서 기록으로 감각하기가 무엇인가 라고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활동의 바깥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공적인 활동들, 기본 중심의 활동들에서 포착하지 못한, 그래서 결과가 아닌 흐름 혹은 과정, 그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기록을 통해서 공동체의 감각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연 미술관은 무엇을 기록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많은 기록이 나오잖아요. 공공 기록도 나오고 계획서, 사진, 전시, 도록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연 뉴미디어 인간이라고 하는 저희 기관의 이 의제는 사실 모든 미술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기관들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보여드리자면, 이 전시는 2021년에 있었던 시간여행사 타임워커라고 하는 전시인데, 아까 저희 미술관이 을숙도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을숙도가 천연기념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고, 분뇨 처리장이 있었고, 하구뚝 같은 것들이 공사되면서 철새의 개체수가 아주 줄어들기도 했거든요. 이런 환경적 이슈를 방탈출 게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신너울이라고 하는 SF 소설가가 같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각각의 이제 공간들을 현대미술 작가들이 해서 그런 게임 형태로 진행을 하며 자연적 이슈를 조금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던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사실 너무 유명한 전시긴 한데요. 지속가능한 미술관이라고 하는 전시인데, 실제로 전시는, 특히 미술관 전시는 한번 하고 나면 엄청난 많은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 폐기물을 같이 이렇게 전시를 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갔던 캡션, 명제표 같은 것들을 손으로 쓰는 이런 활동들이라거나, 최대한 항공을 이용하지 않고 선박을 통해서 운송을 한다거나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실천적인 전시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전시입니다. 부산 녹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부산 녹화는 부산 현대미술관의 영문 약자인데요. 플랫폼은 매년 공모 형태로 해서 다학제적으로 기술,
그리고 예술, 인문이 다 합쳐져서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 작품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노래하는 땅이라고 하는 전시는 아무래도 저희도 다양성에도 중요한 중심이 되다 보니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지역의 언어, 소멸되는 언어, 인종의 언어들을 다루고 있는 이거는 김수님 작가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혹시 미술관 오셨을 때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술관 3층 높이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작품이었거든요. 을숙도에 자주 오는 쇠백로라고 하는 새예요. 오리라고들 보통 하시는데 쇠백로라고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사용되어 있는 판과 모듈들은 전부 폐플라스틱을 사출을 해서 만들어진 대형 야외 프로젝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거의 2년 정도 밖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다가 지금은 현재 저희 카페테리아에서 이것을 분해하고 다시 색칠을 해서 테이블과 의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 너무 많은 것 중에 제가 골라온 건데, 이렇게 씨앗 지도를 미술관 주변에 두고 씨앗을 직접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생태 투어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생태 투어 버스를 통해서 새 전문가분과 함께 탐조를 한다거나 주변의 갯벌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책그림 섬이라고 미술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 독서 공간인데요. 어린이 독서 공간에서 생태도서 코너를 매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당시에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1000권을 같이 두고 만들어뒀던 코너고요. 이게 사실 혹시 만약에 공공의 영역에서 안 계신다면 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공공기록 혹은 공문서의 형태인데, 이런 게 사업에만 사실 우리 의제가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 같이 회의를 했고, 그것을 반영하여 작년에 구축한 친환경 미술관 구축을 위한 부산 현대미술관 운영 실행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도 처음으로 이것 때문에 손수건을 샀는데요. 손수건 핸드타올을 더 없애고 손수건을 쓴다거나 하는 것들부터, 이제 장기적으로는 뭔가 QR코드를 확대를 하되 부산 지역에 시니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까지를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죽김이라고 이제 플러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봉투 한번 잘 봐주시면 이게 포스터 가지고 접어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포스터나 브로셔 전시 끝나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접 직원들이 다 같이 돌면서 쓰레기 줍고 하는 행사들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활동들은 뭔가 전시나 교육뿐만이 아니라 저희 일반적인 생활과 전반적인 기조를 다 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공식적 범주로 기록으로 포착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너무나 쉽게 기획서가 올라오고 계약서가 있고 또 우리 도록도 나오고 보도자료도 나오고 사진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의제랑 기록에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게 아닌, 어쩌면 기록 범주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포착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고, 그거에 대한 우리 기관의 어떠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내부 언어는 어떻게 기록이 될 수 있는가? 내부 언어라고 하는 게 정말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만을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미술관이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 표현 방법 중에도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표지판 이런 것조차도 내부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부 언어를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이 개관 5주년이었어요. 개관 5주년에 맞춰서 미술관 정체성, 뮤지엄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MI 재정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MI 재정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입찰 올리죠. 공공기관에서는 입찰 올리고 최저가 이제 입찰하고 그런 방식이 되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전시로 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총 60팀의 포트폴리오를 받았습니다. 디자이너 60팀에. 그 중에서 1차, 2차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결국 4팀이 선정이 됐고, 이 4팀이 각각 작가가 되어서 부산 현대미술관 정체성과 디자인이라고 하는 전시안에 부스를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이제 조건 하에 만듭니다. 물론 위치는 뽑기를 정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내부에 투표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좋으실까요? 라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는 부산광역시 소속이니까 부산광역시청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전자투표도 진행을 했고, 또 이와 별개로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MI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쩌면 내부 언어라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뮤지엄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정체성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정체성 형성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러한 기억이 확장되고, 이 모든 것을 저는 기록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 현대미술관 정체성과 디자인 전시였는데요. 위에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천명을 하고요. 이렇게 4군데의 부스에는 또 그분들 각자의 작가분들 따라서 아주 개념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구체적인 디자인까지 다 나온 분들도 계시고,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옆에서 투표를 진행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투표함에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적인 투표도 했고요. 그리고 QR을 통한 투표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가 진짜로 실제 사용되었던 투표용지고 거의 4,000분 넘게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번호 다 세가지고 나눠가지고 뭐 모여표하고 하는 행동들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부산 현대미술관 정체성과 지침서라고 하는 책자죠. 이것도 하나의 완결된 어떤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작년은 아니고 올해 2025 아이큐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아서 자랑을 할 겸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실현되지 않은 결정도 기록이 될 수 있나? 제가 일부러 그림을 저기 되게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사실 더 조그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엄청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의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 그 안에서 그 판단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엄청난 층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층위들 혹은 사전 연구들, 그리고 뭔가 폐기됐거나 바뀌었거나 변경되었거나, 여기 변경된 시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제안,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기록으로 포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기관이 어떤 고민을 해왔고 어떤 논의를 해왔고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실현이 되었든 실현이 되지 않았든 혹은 잠정적으로 나중에 실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관의 고민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런 과정의 기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전시가 기획되기 전에 전시 기획회의를 여러 단계를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러프하게 해요.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뭐 사진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 하기도 하고. 이 전시는 작년에 저희 미술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이것은 부산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전시였는데, 그 전시의 처음 제목은 가공할 만한 힘이었습니다. 부산 지역을 어떻게 로컬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전시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이런 초기의 발제까지도 다 수집을 하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보면 재밌기도 하고 실현된 것도 있고 실현되지 않은 것도 있고, 다른 전시에 그것이 차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미술관은 좀 특이한 회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관장님이 주재를 하세요. 그래서 학예사뿐만이 아니라 미화팀, 안내, 시설직 분들까지 전부 모여서 50분 정도가 모여서 매달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뭐 관장님이 어디 공무국에 출장을 다녀오신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이번 전시를 이렇게 진행할 건데 미화팀의 어떤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설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때는 2023년이었는데 미술관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 같이 한마디씩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와서 보니 몇 가지는 실현된 게 있어요. 어쩌면 전시와는 거리가 먼 직렬에 있는 등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혹은 일반 시민의 대상의 관점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매달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상품은 기록이 될 수 있는가? 사실 문화상품이라고 하는 게 뮤지엄 멀천다이즈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요. 굿즈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굿즈는 사실 조금 더 문화상품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전시 이후에 어떤 것들이 많이 남죠. 아까 보여드렸던 포스터도 있고요. 현수막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물질적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작년에 MI 저희 재정비가 완료되고 뮤지엄숍을 새로 오픈하면서 지가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진행했어요. 이 지가미가 무엇이냐? 지금 가져가 미술관에서 지속 가능한 미술과 문화상품을 위한 노력의 약자입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이때 저희가 상품 구성을 웬만하면 친환경 소재 혹은 친환경 방법을 활용한 그리고 최대한 환경을 위한 포장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상품 구성을 했었고요. 그때 같이 진행했던 부대 프로그램이 지가미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뭔가 룩북 프로젝트를 해서 사진을 같이 찍는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 뮤지엄숍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던 많은 분들과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라운드 테이블인데 저희는 동그란 책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같이 진행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 동서 코너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새를 주제로 했어요. 새와 관련된 책을 500권을 모아서 도서 코너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독후 활동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저희가 상품화로 만들어서 물질성을 같이 부여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가 저희 종이봉투 적은 것들이고요. 이것은 무상봉투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친환경 상품들인데 지나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란 책상 진행했던 거고 이게 룩북의 결과물입니다. 룩북은 저기 제가 QR 넣어놨는데 룩북 보실 수 있고요. 직접 가족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만든 옷을 가지고 사진 찍고 친환경 메시지를 통한 룩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또 이걸 아카이빙하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또 촬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기록의 층위가 넓어지고 양적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새나라 어린이 프로젝트 아까 말씀하신 거 아이가 그린 게 이렇게 상품화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을 작년 국제아동도서전에는 등신대를 통해서 다시 재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은 누구와 공유가 되어야 되는가? 사실 기록이 내부에서만 생성될 수는 없잖아요. 외부의 기록을 수집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했던 미술관 5주년 개관 백서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바깥의 목소리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혹시 기관의 사진들 보시면 얼굴 잘 나온 사진 있나요? 뒷모습, 만들고 있는 모습, 초상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진짜로 정말 사람이 있는 사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사진을 수집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게 또 저 부산미술관 현대라고 하는 백서 출판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그 개인들의 사진과 기록이 공식 기록으로 또 편입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희 백서, 고여 백서도 이제 QR 통해서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질문한 것들을 미술관 관장님이, 저희는 미술관 대장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답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공동체는 외부랑 계속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그 경험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 기록 방식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동체 너무 다변적이고 그에 맞춰서 기록의 범주나 정의도 조금은 달라져야 할 수도 있다. 그 실천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억하는 미술관은 미술관 자체에서의 능동적 기록화가 될 수도 있고요. 감각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관계의 전환은 내부의 기록이 외부의 기록이 될 수가 있고 그 외부의 기록을 받아서 다시 내부의 기록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조금은 열린 장이 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고, 이거는 제가 너무 읽으면서 공감이 갔던 것들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시면 좋을 만한 문구들이 있어서 로라 밀러라고 하는 아카이브 연구자의 글들을 발췌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기록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낳는 도구라는 말이 최영민 기록 연사님이 쓰신 원고에 있었어요. 저는 가슴 깊이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기록을 통해 미술관의 공동체가 어떻게 감각적으로 연결되고 그 다양한 참여와 실천이 확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 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뵙게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 관장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해왔던 일들이 그동안에 어떤 아날로그 인쇄 매체 중심으로 사실 저는 아카이브 운영하고 있고 악기비스트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사실 변화하는 시대에 젊은 후배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보람 있는 시간이라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과거 동명예미술관에 근무할 때 한 30여 년 전이죠. 그때 만났던 이보와 교수도 공적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최영민 씨와의 만남은 2014년 작년 8월에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카이브 연계 학술 심포지움에서 한국 근현대미술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방향, 관설 미술 공모전 한국미술 주제 아래 발표한 관설 미술 공모전 아카이브에서의 점거 및 시스로스 구축 방안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부산 현대미술관에도 다녀왔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아카이브, 아키비스트이지만 사실 지금
미술계 현장 가장 발로 많이 뛰고 현장을 방문하고 또 기록하고 또저 지금 유튜브 7년 차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인쇄물로 된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영상으로 기록해보자는 너무 과다한 욕심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면서도 또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다. 더 나가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탤런트다. 이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 무리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산현대미술관은 우리 미술계에서 그냥 특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뉴미디어, 미래지향적인 미션, 또 뭐 자연환경,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한 전시등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 국립근대미술관 권리 4개가 있는데, 어쨌든 국립현대미술관은 동시대 컨템포리 아트와 근대미술 이거를 양쪽을 이제 같이 해나가면서 굉장히 또 여러 미션과 방향은 있지만 또 거기에 어떤 혼선이 따르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미술관 아카이브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의 그 도전과 시도와 그에 따른 결심을 위한 경험을 지금 제 학회사가 연구자의 맥락 설명과 함께 실론적으로 풀어낸 발표였습니다. 미술관을 배경으로 한 기록 업무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2010년대 이후 미술관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기록학 전공의 기록 연구자 또 아키비스트의 활동은 아직 1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쪽의 일이 지금 미술사학을 전공을 했다든지 문헌정보학과 나중에 생긴 기록관리학과 해서 지금 이쪽에 일하는 분들을 제가 볼 때는 미술 베이스한 이런 것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록학 이런 쪽에서 하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떤 보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에 발표자 경험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창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술관 기획 업무에 관한 기록을 가치가 있게 남기기 위해 발표자가 겪었을 고민과 갈등도 발표에서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가 속한 부산현대미술관은 부산시립미술관에 이어 부산 내 2번째로 건립된 시립미술관으로 현대미술을 앞세며 몇몇 전시는 미술계 화제도 사실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은 발표자가 속한 기관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발적 전시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학예연구사, 큐레이터보다는 기관 외부에서의 기록 연구사의 업무를 통해 이러한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 수행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를 조명하는 미술관이라는 본 섹션의 대주제 아래에서 우리가 더 많은 영감을 얻기 위해 몇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활동의 바깥에서 기록으로 감각하기 위해서 실현자는 항상 윤리적 판단과 형식적 조율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구체적 상황예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라는 지점은 두 요소가 충돌하여 이 안에서 나름의 균형을 갖추는 과정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예시를 통해 발표자가 경험한 감각을 보다 많은 이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미술관은 무엇을 기록하는가에서 내부 언어, 실현되지 않는 결정, 문화상품이라는 키워드는 전시와 교육이라는 미술관의 전통적인 주제 업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까지 주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주제어 선택의 배경에는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추가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셋째, 주지하다시피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미술관의 정체성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하였으며 업무의 우선순위도 이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미술관의 민주적 실증으로서 참여형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관 외부의 목소리가 기관 내부의 구체적 활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를 조직하기 위한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연구자는 기록연구사가 그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미술관 외부의 기록의 효용성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현되지 않는 결정도 기록이 되나요? 이 화두는 많은 메시지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쏟아져 나온 이 많은 아카이브 자료에서 사실 무엇을 취사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저한테는 남아있는 영원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의 연구를 통해서 미술관 제도 안의 기록으로 제도화, 변형을 위한 도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한 명으로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고, 또 이런 면에서도 또 조금 새로운 것을 공부를 하는 계기입니다. 연구자의 향후 활동이 한 미술관 기록 업무를 영역을 넘어서 후대에 선한 어떤 역량을 남겨주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달재 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셔가지고. 네, 먼저 김달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들 중에 먼저 첫 번째로 그런 윤리적 판단과 형식적 조율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록이 전체를 담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기록은 전체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록을 전부 다 수집해서 영원히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기록연구사 혹은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선택에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내가 과연 이것을 남기는 게 맞는 것인가, 혹은 어쩌면 남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리스크는 이걸 안 남겼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 있어요. 이번에 백서를 제작을 하면서 백서에 사실 실기에 조금 애매한, 혹은 이게 나중에 기관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혹은 기관의 치부였던 사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넣어야 할 것인가, 기관의 백선이 보기 좋은 걸로 치장을 할 것인가 고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건데 혹시 뭘 빼먹진 않았을까. 그렇지만 그런 판단은 지금도 방금 김달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 남겨야 되나라고 하는 걸 정말 평생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남기고, 그게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더라도 그것을 잘 표현을 해서 조금은 덜 부정적으로 속이는 행위가 형식적 조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남긴 것들에 대해서의 판단은 사회가 하는 것이고 또 후대가 하는 것이고, 그때 맞춰서 저의 것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두텁게 읽기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두텁게 읽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 안에서 제가 미처 세탁하지 못한 저의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고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 활동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미법에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활동들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한 활동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록으로 편입되기도 좋고, 너무 나올 수 있는 산출물들이 포맷화되어 있어요. 프로세스처럼. 그런 것들만 남겨서는
뭐 나중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 사실 저는 늘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혹은 활용이 안 되더라도 일단 수집을 하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 언어나 문화 상품이나 이건 아까 발표에서도 조금은 제가 설명이 된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외부와의 소통을 담당을 하고 공동체와의 역할을 하는 뭔가 90점 역할을 하는 것이 기록연구사여야 되는 것일까? 근데 여기 대부분 사실 기록연구사가 없는 기관에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꼭 기록연구사일 필요는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의 전문성이 사라질까봐 두렵기는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제가 못 가지고 있는, 저는 미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술 베이스에서 또 접근할 수 있는 분명 다른 관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학문적으로는 뭐 학교를 다니든 해서 보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지금 여기서 다른 미술관에 계시는 아키비스트보다 훨씬 많은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록이 지금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뭐 공유라거나 공동체라거나 정체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기존의 보존, 수집, 관리 이런 것보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의 역할조차도 바뀌어야 되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실 저의 기관 같은 곳이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처럼 아주 유수한 역사와 자료와 이런 걸 가진 기관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없는 걸 그냥 손을 놓고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저희 교수님께서 없으면 만들어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걸 만들고 또 이걸 행사로 해서 다시 저희가 재아카이빙하고 또 재콘텐츠화하고 하는 이런 방향성을 저희는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